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네. 보면 21%로 네. 지지율이 네. 나왔더라고요. 네. 21% 정말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이 정도면 국민이 대통령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직선제 도입 이후에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평가 네. 중에 최악의 성적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총선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긍정 평가가 그래도 30대가 나왔었는데 총선 후에 오히려 이제 20대로 떨어졌고 네. 23, 24 가다가 21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총선 후에 뭐가 혹시 바뀌려나 봤더니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네, 똑같다. 네, 맞습니다. 더 실망하고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생각을 네. 하고요. 실제 부정평가 이후에서 사건과 관련 이게 이제 사건과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와 관련한 것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던데 네.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한 것이 굉장히 큰 이유다. 거부권. 네, 거부권 행사가 6%, 해병대 수사 외압이 4%, 네. 김건희 여사 문제 3% 이렇게 이제 특검 거부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지지율 21%라 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이제 20%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이후에 올라갔고 반등을 했고 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사실 했었죠. MB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제 더 떨어져서 떨어졌고. 탄핵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번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 평가와 관련해서 아까 그 사건들이 있다면 태도와 관련해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뭐 독불 장군 이제 네. 독단적이다. 그다음에 협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자 뭐 간담회도 했는데 뭐 음식 뭐 말아주면서 요리하고 뭐 이러면서 끝이 났는데 김치찌개, 계란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 고기까지 굽고. 맞아 거기 대파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쇼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떨어질 거밖에 없는데 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정말 국민들은 탄핵을 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이 21% 지지율을 굉장히 무겁게 느껴야 된다. 정말 야당과 협치를 하고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거부권도 해서는 안 되고 하는데 네. 이걸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나온 거잖아요. 네. 21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과연 무겁게 받아들여서 네. 정말 이거 쇼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보여주는 건 안 된다. 먼 게 보고 소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아듣고 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는 의문을 네. 가지고 계신 거고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1%의 지지율?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벌써 내각 해산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신망을 잃은 정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의 원인이 이미 총선으로 국민 심판을 한번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여론으로 심판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왜 총선에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뻐서 그러진 않았을 거고 민생이 거기 도탄지경에 이르르고 외교 안보가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 세력이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 또 앞으로 더 발전 가능한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놔야 되겠지만 일단 이 현 정권은 국민이 21% 이하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시 불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또 네.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강남에서는 어때요? 강남을 지역. 강남에서 민심 직접 느끼시 몸으로 체험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강남을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재건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세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바꿨는데 네. 과연 이 보수 정권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인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고 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강남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과연 강남 시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보다 이 강남에 좀 친화적으로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 문제에 좀 획기적인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출생 문제하고 좀 결부해서 해결할 부분은 상속세 부분은 좀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 공약으로 내놨었고요. 종부세도 1주택 뭐 일시적인 2주택까지는 네.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새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금투세. 문제가 또 많은 예. 또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취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걸 명확하게 좀 당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어떤 여론 수렴과 정책적으로 수렴 과정을 통해서 통일된 단일안을 좀 내서 민주당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원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뭐 4년이란 시간도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네. 지역에서 네. 열심히 좀 활동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4년 준비 네. 금방 갈 거라 생각하니까 정청래 의원 그때 원에 있을 때 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지자분이 그런 네. 편지를 썼더라고요. 3년은 길지만 4년은 빨리 갑니다. 이러면서 네. 힘내라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신 네. 거고 그래서 두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실지 저희가 또 지켜보고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원 내도 주목을 받지만 원 외도 좀 열심히 네. 뛰고 있다. 네. 이걸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밭을 열심히 밭갈이를 네. 하고 있다. 밭갈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남에서 또 활동하시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지자분들이. 네네. 저는 네. 그 강남의 특징은 민주당원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샤이 민주들이 그 많대요. 왜 샤이 그러냐면 보수는 없대요. 여기는. 그 무슨 어떤 사업을 하거나 네. 어떤 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런 분들도 손님이 떨어진다는 거죠. 안 온대요. 과거에 정동영 의원이 이제 강남에 출마했을 출마했을 때 때. 선대위원장 하셨던 분들 뭐 선거에 캠프 일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던 분들의 사업체가 다 매출이 뭐 반으로 줄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강남에서 네.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민주당원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깨려면 민주당의 가치가 강남의 가치와 부합된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강남에 출마를 했었고 네.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잡는 것이 당원의 민의가 제대로 당에 반영이 되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서 우리 강남구 을에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네.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중앙당에다 제대로 내놓고 원내에도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이 입법도 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지역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할을 또 저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지구당 얘기도 네. 지금 여야 할 것이 조금씩 네. 나오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원외의 활동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래야 원내도 중요하지만 원내도 열심히 해야 뭐 없던 의석도 찾아오는 거고 네. 다시 네.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네. 때문에 각오가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구당 부활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구당이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위원회든 당원 협의회든 일단 있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지역 민심, 지역 민의를 수렴을 하라라고 하는데 네.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정당법에 따르면 당원 협의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무소는 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웃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토대가 없네요. 네, 토대가 네,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우려도 있고 네, 돈 네. 많이 먹는 네. 그런 정치라고 해서 없애고 그게 개혁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네. 와서 보니까 그게 제대로 민심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일까 그런 네. 제도일까 여기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1,000만 시민인데 서울시당이 다 그걸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각 지역별로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이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런 수렴이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네. 너무 조직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게 만약에 지구당에 있었다면 그래도 지구당의 조직도 있고 거기서 형성되는 사람들이 서로 친화적으로 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간하고 돈하고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조직 관리가 될 텐데 그렇게 없는 상황이니까 자원봉사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의할 부분은 20년 전에 이런 지구당의 어떤 폐악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금권이 너무 좌우하는 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안전 장치가 잘 마련된다면 지구당은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지구당이 필요하다며 만들어 놓고 회계 감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20년 전과 지금은 아무래도 확연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들고 이제 뭔가 그 안전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사실 원내에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사무실도 있고 네. 보좌진도 있고 뭐 얘기를 안 그러니까 나중에 경쟁을 하더라도 원내가 현역이 유리한 그런 판이 네. 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예. 지구당 만들라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네, 나서서. 근데 원내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 꼭 한번 네, 짚고 네. 넘어가야 된다. 네, 네. 토론이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원내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를 사실을 많이 했었던 게 나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타당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내에 있는데 타당 그렇네요. 네, 원내위원장이 또 다시 경쟁자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지금 이제 토대를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는 네, 네. 여지를 두지 않겠다. 네. 지금 국힘 의원이 있으니 네. 민주당에서 원내위원장이 이제 지구당 지구당 만드는 만들어서 걸 하는 싫어하는 거죠. 네. 아, 그런 부분까지. 이것도 민주당에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또 네. 여당에서도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네, 또 얘기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포석하는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이 거의 전멸 상태니까 경쟁자를 뭐 키워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수도권의 조직이 와해가 되는 지경이죠. 네. 그걸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민주당이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되는 어떤 통로로 네. 지구당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지 아하.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더 논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외 인사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할만한가요? 할만한가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우리 강청희 위원장은 제가 유세현장도 보고 했지만은 생각보다 조근조근 묵직묵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말씀도 많이 하시네요. 네. 새로운 면은 좀 확인하게 원래 재밌습니다. 됩니다. 원 내면은 마음대로 얘기할 텐데 아하. 원 외래서 원외가 좀 더 자유롭지 않나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데 네. 공격할 때는 조심 좀 해야 돼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면책 조사받습니다. 특권이 없어서. 네, 네. 고민하고 계시는 강청희 위원장 말씀 잘 들어봤고요. 네. 자, 두 분 또 저희가 격주로 뵙는 네.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TV도 많이 구독해 아, 주시고요. 이제 인터뷰가 있어요? 아, 몰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고맙습니다. 이지은 총영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방송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영입된 인재 중에 훌륭하신 분이고 네. 아리따운 분인데 이번에 꼭 당선되기를 원했었는데 안 돼서 저도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원내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민심을 그러게요. 잘 당에 반영시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